전격적으로 빅텐트를 성사시켰던 개혁신당이 열흘 만에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주도권 다툼으로 분당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아침부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분위기 제일 잘하실 테니까 정말 갈라서는 건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어제 최고위원회를 할 때부터 네네.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표결을 진행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표결들을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페인과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공동정책위 의장과 협의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제 퇴장을 했고, 또 퇴장한 직후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다, 전두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라고 해서 사실 극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고 어제 오후에도 김종민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것이 이미 분당을 기획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네. 조응천, 이원욱 이런 분들은 이제 이쪽이 찬성을 한 거죠. 양양자 이렇게 되나요?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결권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낙연, 김종인, 양향자, 조응천, 금태섭 이렇게 5분, 이준석 대표 1분이고 나머지 5분은 사실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 최고위원회 구성이 발표되었을 때는 너무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하고 이낙연 대표에게 유리한 구성이 아니냐라는 또 구설수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이라고 평가받는 양양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조응천, 금태섭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것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네, 표결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네, 표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의결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페인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은 퇴장하시고 나머지 표결에 참여한 4사람은 다 전원 일치로 동의를 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의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김종민 최고위원의 이준석 사당화 비판에 대해서 소통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소통 문제는 지도부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했음에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어떤 오해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 이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좀 빠르지 않았습니다. 소통 자체가. 네.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정책을 어떤 걸 발표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 일반적인 정당에서 보통 그렇게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통합을 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들, 예를 들면 당명이라든지 당 로고의 색깔이라든지 당직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불필요한 논의들이 이어진다라는 피로감들이 있었고요. 약간 그뿐만 갈등적 아니라, 요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네. 뭐 네. 갈등적 요소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민주당 출신이고 이낙연 대표랑 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을 인정한 이유는 이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 너무나 빠르지 않고 네네. 또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정책 발표를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뭐 반대하거나 보류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내홍이나 분란 위주로만 국민들께 보여지고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잘 안 나오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응천 최고위원이나 금태섭 최고위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네. 뭔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지금 뭐 선거가 뭐 2년 3년 남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고 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두 분도 공감을 한 겁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파행이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두 공동대표가 정치적 선언으로서 합당을 했을 뿐 법률적 부분까지 완전히 합당이 된 건 아니고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정치 세력이 합쳤는데 그거보다도 두 공동대표 이 두 분이 과연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어떤 결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그전에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현실화된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저는 이게 꼭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그 통합하기 이전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꼭 진보냐 보수냐라고 딱 자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협력의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스피디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원이 동의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논의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제 민주적으로 모든 최고위원들이 참여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전권을 갖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쪽에 정책위 의장과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이제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물론 모두가 다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했는데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최고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당 의원이 생겨서 5석 미만이 되면 국고보조금 반납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다시 손잡을 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서 네. 의원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 쪽에서 마치 그 이준석 대표가 그 6억 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합쳤다가 이제 미리부터 계획해가지고 다시 통합을 깨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돈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합쳤던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김종민 최고위원의 얘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뭐 의지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가능하다면은 또 논의를
다시 잘 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조금 문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이제 이거 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도 이게 뭐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의원 숫자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의원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통합이 이렇게 해산되는 경우에 저희도 뭐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당이라는 용어가 있고 뭐 해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해체라는 건 완전히 이제 그 세력이 흩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반쪽짜리 신당으로 이제 분당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낙연 공동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분당이 된다면 개혁신당 어떤 모습으로 일단은 나눠진 모습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후에는?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낙연 두 분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를 유지하신다면은 이낙연 대표의 기존의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개혁신당 그다음에 뭐 양양자 대표가 하셨던 한국의 희망, 금태섭 대표가 하셨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조홍천 의원들이 하셨던 원칙과 상식 이 4개의 그룹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겠는가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 쪽만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 양당이 모두 한창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뭐 검사 내력 꽂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뭐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역 의원을 단수로 공천한다든지 아니면 경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의 탈락이나 이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좋게 이야기하면 뭐 무난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결국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만 가다 보면은 어떤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느냐, 새로운 바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감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뭐 특별하게 뭐 감동적인 면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부분이 조금 약간 얘기가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밀실 공천 논란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따로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로 이제 주요 당직자들입니다. 사무총장이나 뭐 사무부총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뭐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그 김두관 의원은 그거는 대표의 아주 통상적인 당무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 대표도. 그다음에 저 뭐라 그럴까?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또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새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공식적으로 뭐 대표도 정치인이고 사람이니까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보통 사무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따로 어떤 뭐 본인의 측근들과 같이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께 공개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형태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새어나오고 또 무슨 뭐 비명 후보를 빼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돌리고 또 그 여론조사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결국 네.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과 하는 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의견을 나누는 논의가 아니라 정말로 공천관리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본인이 사천을 하는 결국 그런 준비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부분도 이게 당 쪽에다가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여론조사냐 하니까 그게 추진 주체를 잘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 당의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맞다면 도대체 이걸 왜 한 거냐, 예. 왜 빼고 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 주체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선 여론조사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당에서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가 이상한 형태로 돌아다닌다? 그건 뭐 이거는 당연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권유를 했다고 처음에 알려졌다. 그다음에 뭐 정성 의원이 자기가 권유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일부 의원들은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불출마를 해야지 진정성을 보인다. 뭐 이러면서 그 공천 부분에 되게 민주당 내에서 그 민감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뭐 공천 받겠죠.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천 받을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요. 아마 뭐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으로 뭐 보기에 따라서 다소 무리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보수의 여전사 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또 민주당으로 간 것은 공천 받기 위해서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분한테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이런 어떤 이적의 뭐 어떤 욕망 그 자체를 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현주 전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특히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거기서 또 문재인 정부와 아주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현주 의원이 뭐 좋은 지역 아니면 의미 있는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뭐 이럴 때 또 바로 뭐 공천을 받고 당선되고 이런 일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는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이현주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선거를 뛰려고 이적을 한 마당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관련되는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본인이 중성동갑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어떤 요구를 받거나 아니면 초반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불출마 요구까지 했었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전략 공천을 받을 거다. 오히려 그 노영민, 임종석 이런 분들한테 불출마 요구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 공천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임종석, 노영민 이런 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실패에 어떤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좋은 지역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공천을 받겠다라고 뛰어드는 것 자체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종석 수호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친문 성향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한 거 아니냐. 특히 네. 비명 중에서도 이런 친문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가혹하다. 적어서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튼 네네. 가혹하다고 여겨지고 지금 친명과 친문의 한판 대결이 저는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